안녕하세요. 인생의 여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70살이 됩니다.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40대가 된 딸이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어요. 아들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민주는 서울에서 재혼해서 살고 있었죠.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그런대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딸 민주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헤어졌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일단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서 들어와. 하지만 옆에 선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죠. 또야? 이게 벌써 2번째인데. 딸의 첫 번째 결혼은 3년 만에 끝났고 재혼한 지 10년 만에 또다시 이혼이었으니까요. 저도 속상했지만 딸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딸은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40이 넘어서 부모한테 기대는 게 말이 되나? 우리도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다른 집 딸들은 다들 잘만 사는데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야?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딸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디 쉬운가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젊었을 때 힘들었던 거 생각해봐요. 시부모님 모시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누가 우릴 도와줬나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내칠 수는 없었어요. 식사 시간에 3사람이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밥만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의 공기가 너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는 남편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살며시 나가보니 남편이 복도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 거실 소파에 딸 민주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야.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너무 무뚝뚝했구나. 미안하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쉬면서 생각해.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잖아. 아빠. 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은 서툴게 딸의 등을 토닥였고 저도 함께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새벽에 민주가 혼자 우는 걸 봤어. 40년을 키운 내 딸인데 내가 너무 매정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딸은 더 이상 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저는 딸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남편도 변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갈 때 딸에게 물었어요. 민주야, 같이 산책할래? 네, 아빠.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남편이 딸에게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동네를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더군요. 어느 날 산책에서 돌아온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괜찮으시대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라고.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주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예전에 관심 있었던 상담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볼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일단은 엄마 아빠 건강 챙겨드리면서 천천히 준비할게요.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딸은 온라인 쇼핑몰 고객 상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할 수 있었죠. 저는 딸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낮에는 열심히 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딸이 있어서 좋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이 훨씬 활기차고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딸이 특별히 저녁 준비를 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우와, 민주야.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딸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무슨 감사? 저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주셔서요.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우리도 젊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기댔는데. 그리고 말이야, 민주야. 네, 아빠. 내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하더라. 엄마랑 둘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아빠.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딸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가족은 있죠. 7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걸요. 상처받은 자녀를 감싸 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족이란 때로는 무겁고 힘든 짐 같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